좋아요, 구독!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된 뉴스입니다. 챗 GPT 등 생성형 AI에서 촉발된 AI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BM 시장이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추락하면서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라고도 봐야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성능 D램을 무기로 삼아서 이른바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 강세가 관찰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좀 속도가 붙었다라고 할까요? 오늘 지금 최근에 봤을 때 반도체 시장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2차 전지주에서도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또 2차 전지주는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 섹터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리포트의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일단 반도체는 적자지만 적자의 폭을 빠르게 줄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죠. 이미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서 일정 부분의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반도체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악에서 탈출하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라면 네. 둘 다 똑같이 올랐지만 2차 전지는 현재 그 최상의 상태, 여기서 최상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빠른 성장 속도와 이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전지 2분기에는 쉬어간다. 그러니까 실적이 쉬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주가도 쉬어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2차 전지에서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올해 1분기까지 유지됐던 성장 측면에서 이익 성장이든 매출 성장이든 이 성장 측면에서 이어져 왔던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업종이 올해 상반기를 이끌어왔던 투탑 업종이지만 네. 위치는 좀 다르다. 반도체는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고 2차 전지는 정말로 최상의 상태로 계속 끌고 왔었는데 과연 이것이 2분기,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7월 들어서 첫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폭발하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수급이 폭발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것이 월 말까지 쭉 이어질지 여부는 또 실적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을 기회로 너무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주와 2차 전지주 각각 좀 짚어주셨는데 반도체주는 하락세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서는 국면으로 바라보셨고 2차 전지주는 상승 국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를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살펴볼 부분이요. 반도체 장비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네요. 신성 ENG의 경우에도 지금 굉장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2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텍의 경우에도 지금 17% 후반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특히나 프로텍의 경우에는 TSMC가 엔비디아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생산 능력을 늘리기로 한 것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후공정 장비들의 지금 업체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로텍의 경우에 추가 상승 여력 또 장비주들도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후공정이 대세가 된 것은 이미 반도체를 얘기할 때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반도체가 아무리 안 좋아도 두 가지는 줄일 수 없다. 선단 네. 공정과 후공정 줄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달에 나와서 관심 종목으로서 이미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어서 네. 그때 제가 목표가로 한 4만 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지금 6만 원도 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최근에 TSMC 관련된 이슈가 두 번이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나왔던 이슈는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기존에 네. 나왔던 이슈가 더 한 번 강조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후공정이 왜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느냐? 딱 한 가지 문제죠. 지금 전공정에서 예전처럼 3나노, 2나노, 1나노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TSMC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물론 TSMC가 더 잘하고 있지만 소위 선단 공정에서 TSMC도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EUV의 수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한 공정 내려가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앞단에서 우리가 뭔가 공정을 크게 가져가기는 어려우니 뒷단에서 패키징을 새로 해서 반도체의 능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마이크론이 됐든 한미반도체가 됐든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뒤이어서 ISC라든지 뭐 최근 들어서 프로텍 같은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불을 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은 즐길 구간이지만 신규 매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그때 프로텍을 말씀드렸던 것도 후공정 종목군들 중에 밸류가 제일 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는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밸류가 전혀 싸지 않습니다. 그 지금이랑 그때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네. 주가가 이미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후공정 쪽에서 과연 실적이 주가가 오른 만큼 따라올 것이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후공정 종목은 지금 투자하기엔 이미 늦었다. 이미 투자하신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익의 기회는 있을지 몰라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이젠 좀 한계에 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공정 장비주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 접근하기 좀 부담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반도체 추락은 2분기 예상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래도 반도체 장비주 지금 오늘 좀 독주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그리고 후공정 장비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는 메모리 단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HBM3 같은 것들이 선전하면서 일정 부분 출하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메인, 우리가 DDR4라고 했던 메인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가격도 반등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재고도 여전히 쌓여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단에 가격이 비싸고 마진율이 높은 HBM3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반도체가 잘 된다? 틀린 말이고요. 여전히 적자 기업들이고 삼성전자 역시도 여전히 적자를 뭐 3분기까지는 면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핵심 포인트는 적자를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를 줄이느냐 줄이지 않느냐가 관건인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이닉스는 해당이 없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모리에서 그동안 뭐 TSMC에게 너무 이렇게 눌려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뭐 최근에도 뉴스를 보시면 점유율을 더 잃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영원히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그 반전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즉 TSMC가 그동안 장악해왔던 선단공정 쪽에서의 비메모리도 삼성전자가 일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HBM3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상반기에 강세였지만 하반기에는 HBM3를 추가하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도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삼성전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 역시도 비메모리 쪽에서 계속 뭔가 시장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그런데 후공정에만 그런 종목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위주로 살펴보시고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또 2차 전지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살펴보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시세가 좀 분출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뭐 공장을 좀 가동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일단 이런 그림은 그냥 안 믿으시면 됩니다. 안 믿으면 된다고요? 방향 정도는 맞을지 몰라도 저 수치가 단 하나도 맞을 수 없습니다. 이건 뭐 2001년도부터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태양광, 풍력,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온갖 전망들은 제가 최근 한 20년간 증시에 들어와 있는 구간에 저런 장기 전망은 단 한 번도 숫자가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겠으나 수치를 맞출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숫자는 그냥 저런 방향성이 나오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전고체가 언제 상용화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뭐 도요다가 특허권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시제품 라인을 빠르게 이제 런칭해서 뭔가 시제품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가격이 일단 말도 안 되게 비쌀 것이기 때문에 과연 상용화를 언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불분명한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상용화되면 이게 저렇게 빠른 속도로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침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모두 다 사업에 뛰어들고는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자체가 안정성도 높고 뭐 충전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누가 먼저 기술에서 선점할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왜냐하면 지금 도요다나 삼성 SDI 개발 방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불확실한 여기에 베팅해서 뭔가 승부를 건다는 것은 제가 네. 보기엔 굉장히 투자 관점에서 맞지 않는 일이죠. 다만 증시라고 하는 게 주가라고 하는 게 펀더멘탈로만 움직이지 않으니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생겼을 때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뭐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트레이딩에 멈추지 않고 뭐 지금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매 분기 실적도 못 맞추고 있거든요. 네. 애널리스트도 못 맞추고 뭐 전문가도 못 맞추고 다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분기도 못 맞추는 전망을 3년 후, 5년 후를 댕겨와서 지금 뭐 실적이 나올 것처럼 투자하는 것은 저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전고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인 시각에서 모아나가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면 여기에 올인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네. 그다음에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트레이딩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가까운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아주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 아니라면 다른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또 2차 전지주의 경우에는 하반기 좀 쉬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의 상승세를 보니까요. 굉장히 좀 큰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16% 넘게 오르고 있는데 저희 이런 시점에서 2차 전지주와 또 반도체주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근데 반도체는 저는 하반기 가면 갈수록 점점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업황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호황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큰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네. 거고 만약에 호황으로 가지 않고 정상화 단계 정도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승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펀더멘탈의 회복이 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 쪽은 뭐 대형주를 중심으로 계속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는 뭐 수급적인 요인에 따라서 네. 특히 에코프로 같은 종목군들은 급등하면 공매도가 대량으로 청산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변동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이 나왔다가 또 뭔가 악재가 나면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철저하게 낮은 가격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의 상승세를 누리거나 아니면 지금 여전히 보유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느냐?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전고체도 마찬가지 2차 전지도 특히 급등하는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여러 가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LG화학에서도 뭐 LG엔솔 지분 판단 얘기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아직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또 상장하지 않은 기업도 한 1,000억 정도 외부 조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투자금 조달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이들의 실적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철저하게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너무 소재 위주로 편향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 네. 그런 포트폴리오는 저는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주 전반적인 비중을 확대해봐도 좋겠고요. 2차 전지주도 그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신규 접근하기엔 부담스러운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반도체 섹터에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탑픽 종목도 이쪽에서 가져오셨겠죠? 네, 뭐 급등하는 종목이 많고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모두가 아는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저는 뭐 PSK라고 하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PR 스트립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PR 스트립뿐만 아니라 최근에 벨벳 네처라고 하는 추가적인 장비, PR 스트립과 비슷한 장비까지 진출해서 이게 다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미세 공정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이라는 네. 거죠. 그러면 이 벨벳 네처와 기존에 갖고 있는 PR 스트립 장비만 가지고도 비교적 20%에 30% 가까운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 본주는 잘 안 움직이는데 PSK 홀딩스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 쪽으로 수급이 붙고 있다는 네.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그동안에 움직였던 밸류 밴드에서 평균 정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만 원 이상 정도의 목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종목은
비메모리도 있고 메모리도 있는 상황에서 아까 비메모리의 개선 가능성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메모리 단에서 좀 투자가 둔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비메모리의 확장으로 인해서 실적이 지금 추정하는 것보다는 전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목표 가격은 3만 원 이상으로, 그다음에 뭐 손절 가격은 뭐 한 2만 1,000원대 내외 정도, 2만 한 500원 정도를 우리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